503호 열차. 허해라는 문해 창작을 공부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유럽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터키, 몽골,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과 말과 전통과 근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4년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소설집 체로키 부족이 있다. 2015년 중편동화 503호 열차로 정채복 문학상을, 청소년 단편소설 우산 없이 비올라로 푸른 문학상을 수상했다. 503호 열차는 1930년대 한인 강제 이주를 담은 동화이다. 연해주는 동해와 접해 있는 러시아 땅이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다. 1860년대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건너가 땅을 개척했다. 그 후 일제강점기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해주로 이주했고 농토를 뺏긴 농민들이 연해주로 향했다. 외국 지사 등이 연해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했다. 연해주 우수리 지역은 구소련과 일본군의 충돌이 잦았다. 스탈린 정권은 우수리 지역의 한인들에게 재판도 없이 일본 간첩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강제 이주를 시켰다.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극단 강제 이주를 당했다. 대부분 재산을 남겨둔 채 몸만 떠났으며 이동하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줄거리.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열차의 출입문 양쪽으로 단단한 선반이 길게 놓여 있어요. 선반 아래쪽과 위쪽으로 사람들이 가족별로 촘촘히 앉아 있지요. 양쪽 다 합하면 40명이에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어디론가 실려가는 소나 돼지 같아요. 처음에는 갑자기 도대체 뭔 일이냐 시끌시끌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이제는 잠잠합니다. 확실히 아는 사람도 없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아줌마 한 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일본 첩자 노릇을 하니까 소련 땅에서 멀리 쫓아내야 한다고 누가 하더라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선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아빠와 여러 사람이 연해주 땅까지 와서 살게 된걸요. 열차에 타기 보름 전쯤 아빠는 금방 다녀올게 하고 집을 나섰지요. 사샤, 내 나이 12살, 이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강해져야 해. 알았니? 간단한 조사를 받고 오겠다는 아빠는 소식이 없습니다. 맞은편에는 이웃집 꼬마 안톤과 만삭인 안톤의 엄마가 있어요. 안톤의 누나인 햇님이는 자기 치마의 안감을 뜯어 안톤을 푹 감쌌습니다. 나랑 동갑내기인데도 꼭 큰 누나 같아요. 햇님이는 안톤을 토닥거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 젖을 다 먹고 와삭와삭 자라라네. 끼, 세 바퀴가 멈춘 소리예요. 나도 삼촌도 레나 누나도 햇님이도 모두 열차 밖으로 나갑니다. 삼촌과 할머니는 근처 민가에서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얻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비녀와 레나 누나의 머리핀과 삼촌의 시계와 맞바꾼 것들이지요. 누나, 열차 타지 않고 그냥 여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함께 있어야지. 모두 다 함께. 열차가 멈출 때마다 죽은 사람을 내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열차는 낮과 밤을 지나 계속 달려가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간간히 신음소리가 들려요. 아주머니 2명이 긴 천으로 칸막이를 만들며 서 있어요. 햇님이네 아빠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반복하고 있네요. 할머니 목소리예요. 두려워 마라. 잘하고 있다. 몸에 힘을 빼고. 그래. 아기를 믿어. 다 잘 될 거야. 응이야 응이야.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열차 안에 처렁처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손뼉을 치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래요. 햇님이가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으면 조선 이름을 지어주었을 텐데. 율, 강율. 작지만 뚜렷하게 햇님이 등에 엎인 안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안톤에게 지어주고 싶어 했던 이름이에요. 율, 내 동생, 예쁘다. 율도국, 멋진 나라. 할아버지 한 명이 종이에 글자를 써왔어요. 아가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되거라. 그러면 내 할아버지와 우리가 꿈꾸었던 율도국 되지. 암. 사람들은 조금씩 남겨둔 비상식량을 가져와 햇님이 엄마에게 주었지요. 뭐라도 먹어야 갓난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한밤중이었습니다. 햇님이가 안톤과 엄마를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햇님이의 엄마는 축 처진 안톤의 몸을 쓰다듬어요. 내 아가, 소중한 내 아가.
해니미는 애타게 속삭였어요. 안톤, 눈을 떠 제발. 군인들은 몇 마디 말을 던지고 안톤을 빼앗아 들고 갑니다. 해니미 엄마는 가슴을 뜯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노예도 아니야. 제발 내 아기를 돌려줘. 삼촌과 레나 누나의 결혼식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삼촌에게 나비 넥타이를 달아주었어요. 누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식이 끝나자 할머니는 이제 숙모가 된 레나 누나의 손을 붙들어 내 손을 주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사샤를 잘 돌볼게요. 레나 숙모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 알아요. 할머니도 내 곁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요. 영영 오지 않는 아빠처럼요. 나를 낳자마자 떠나간 엄마처럼요. 할머니는 내 눈물 닦아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단다.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돼. 할머니는 속바지 주머니에서 볼록한 것을 꺼내 삼촌과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씨앗입니다. 벼, 밀, 보리, 배추, 무, 상추, 열무, 호박. 내 손에 들린 씨앗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무궁화 꽃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야. 조선 사람들은 이 씨앗을 다루는 특별한 능력이 있단다. 결혼식을 치른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나와 삼촌과 레나 숙모는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열차가 멈추자 삼촌은 할머니를 안고 들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들판에 내려놓고 열차는 여전히 앞으로 달려갑니다. 몇 날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열차 안에는 이제 건강한 사람도 없고 웃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삼촌과 숙모가 자꾸 말을 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요. 바보가 되었나 봐요. 무언가가 내 몸에 닿았습니다. 돌아보니 해니민의 아기 유리예요. 아기의 둥글고 새까만 두 눈이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의 눈동자가 꼭 할머니의 속바지에서 나온 씨앗 같아요. 얼마나 바라보았을까요? 아기가 갑자기 나를 향해 환하게 웃었어요. 아주 환하게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웃고 있는 아기에게 그리고 내게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서 단단한 뭉텅이 하나가 치밀어 올라오더니 목구멍을 넘어 입 밖으로 터져나왔어요. 나는 유리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눈과 코와 입에서 나온 것들이 내 옷을 적시고 아기의 발을 적셨어요. 슬픈 일과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도 계속 생겼지만 가난아기 유리가 전해준 그 신비한 미소와 따뜻함은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바닥에 엎드리지 않아요. 둘러보니 할 일이 많거든요. 레나 숙모는 햇님이 엄마를 돌보고 햇님이는 힘없이 앉아있는 아빠를 돌보고 유리를 돌봐주는 일은 내가 맡아서 합니다. 삼촌은 자꾸 손으로 씨앗 봉지를 더듬어 봅니다. 거기가 어디고 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이 씨앗을 활활 뿌릴 거예요. 우리 아빠가 소망하던 자유의 땅, 유리네 할아버지가 꿈꾼 율도국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비슷해서 쫓겨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넓고 버려진 땅에 농사 지으러 보낸다고도 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끼익 열차가 멈추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와요. 모두 내리라고 소리쳐요. 우리는 기차 밖으로 향했습니다. 숙모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열차 밖은 새파란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아래는 끝없는 벌판이었어요. 벌판에는 나보다 큰 갈대들이 무섭게 뻗쳐 있어요. 모두들 어리 빠진 표정이에요. 사람들을 모두 토해낸 열차가 출발하려고 해요. 찬바람이 사방에서 휘몰아쳐요. 누군가가 목소리를 냅니다. 아, 우리 삼촌이에요. 우거덕 파도 친다. 에헤야 뿌려라. 우렁우렁 소리쳐 불러요. 한 사람 두 사람 목소리가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씨를 활활 뿌려라. 땅의 젖을 다 먹고 와삭와삭 자라나네. 와삭와삭 자라나네. 의미를 찾는 질문. 한인 강제 이주. 한인들은 동물이나 죄인을 싣던 화물열차에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태워졌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탄 사람들 중 4분의 1이 열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이야기에서는 안톤이 죽었고 사샤의 할머니도 죽었다. 하지만 절망과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샤 할머니는 속바지 주머니에 간직했던 것을 사샤와 삼촌의 손에 쥐어주었다. 씨앗이었다.
벼, 밀, 보리, 백주. 죽음밖에 보이지 않던 열차였지만 아기가 태어나 우렁차게 울었고 처녀 총각이 결혼을 했다.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한인들에게 특별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을까? 우리에게도? 중앙아시아 땅에 버려진 한인들은 갈대가 무성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벼농사를 성공시켰고 우수한 소수민족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인이 앉은 자리에선 바위에서도 싹이 튼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503호 열차를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다. 열차를 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가는 목적지를 모를까? 사샤와 이웃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작가는 직접적으로 역사를 설명하지 않는다. 궁금하게 만들고 찾아보게 한다. 자연스럽게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사샤는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다른 열차도 이렇게 생겼어요? 사샤는 자신이 탄 열차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빠는 사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요? 해님이 엄마가 열차 안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보고 열차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유리는 사샤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바꾸어 놓았나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사샤의 아빠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알았나요? 열차가 멈출 때마다 죽은 사람을 내리는 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 사실로 무엇을 추리할 수 있을까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웃고 열차 안은 잔칫집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삼촌과 사샤에게 씨앗을 쥐어주면서 그것이 생명이고 희망이고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씨앗이 희망이고 내일일까요? 삼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불렀습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책을 읽으면서 무엇이 궁금했나요? 알기 위해 찾아본 것이 있나요? 이 책을 읽는 어린이들은 한인 강제 이주에 대해 더 깊이 알고자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